변화가 크게 생기게 되면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변화가 작게 생기면 가격은 작게 오른다. 열고 있는 문터입니다. 빈 땅이에요. 노른자의 땅을 여기까지 빈 땅으로 남겨놓은 거죠. 용산을 주목하시고요.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부자공시입니다. 자, 요즘 조금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죠. 예, 용산 개발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용산 개발. 자, 어떻게 용산 개발이 진행이 될지, 용산 개발 계획이 지금 나왔다고 좀 많은 분들이 용산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상세한 그 세부 계획 전체가 나온 게 아니고요. 일단은 급하게 이것부터 발표했어요. 용산역 정비창에 8,000가구 들어선다. 절반이 민간 분양이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용산 정비창 부지라는 곳은 우리가 보통 지금 국제 업무지구라고 하는 대규모 그런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렇죠? 예, 그런 업무시설, 그 다음에 상업시설들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대규모 개발을 할 지역에 생뚱맞게 이 민간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했어요. 이게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을 하려면은 이 업무시설과 업무와 플러스 상업, 이게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다가 임대 8,000가구 중에 조금 있으면 제가 이제 여기 나오겠지만 임대 아파트가 지금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용산 개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박원순 시장의 작품이 아니냐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용산 개발이. 하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용산 개발은요, 예전에 우리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이미 나와 있는 국가적인 그런 계획입니다. 자,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참고로 뭐냐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최상위 계획이에요. 제일 높은 계획. 거기서 한두 마디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용산 개발은요,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항상 개입이 돼 있는 거죠.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4차 국토종합계획,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요, 99년 12월 30일 날 나왔습니다. 99년. 야, 이거 정말 오래됐죠. 한 20년이네요. 예, 20년 전에 나왔던 서울을 새천년의 세계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이게 서울, 부산, 지역별로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만들겠다. 그 계획을 가지고 세부 계획을 짜는 거죠. 지자체에서. 그래서 이건 반드시 국토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계획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제가 이런 얘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용산 등 새로운 부도심 지역을 국제 수준의 뭘로요? 첨단 업무단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99년 10월 30일 날 나와 있었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저 위에 이건 뭐냐면요, 월드컵 주경기장 일대를 새천년의 정보 및 생태도시 통일시대의 관문도시로 조성하겠다. 저기 지금 뭐가 들어와 있죠? 상암 DMC가 들어와 있죠. 이미 완성이 된 겁니다, 저기는. 그리고 중공업 지역의 정비 및 노후 불량 공장 밀집 지역에 대해서 뭔가 효율성 제고를 해서 첨단 및 벤처 산업의 입지 기반을 강화하겠다. 첨단 및 벤처 산업의 입지 기반 강화하겠다. 자, 여기 뭐가 들어왔어?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죠. 지식산업센터. 자, 이런 게 이미 다 실현이 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 개발은 아직 실행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다. 반드시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죠, 여태까지.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이제 4차가 끝났고요. 5차 국토종합계획이 시작이 되는데 2020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20년 계획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서울역에서 용산역 일대를 새로운 국가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이거 핵심이 나오죠. 서울역에서 용산역 일대는 새로운 국가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 자, 신국가중심 공간 비전에 부합하도록 용산 역세권 및 주변부터 개발해서 관리하겠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정부 협력에 기반을 둔 용산기지 국가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 자, 국가공원 조성 사업 추진한다. 용산 민족공원이죠.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용산에 관한 얘기들이 쭉 지금 나와 있죠. 요 밑에 보면요, 용산 기지 내 근대 건축시설 공동조사, 공원 주변 경관관리 공동연구, 온전한 공원 경계 회복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자, 이게 지금 민족공원이 80만 평이 조금 안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센트럴 파크가 100만 평이죠. 그러면은 한 20만 평 부족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말 거대한 공원이 용산에 있다는 것은 용산 주민들에게 상당히 그 축복입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환경 가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곳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늘상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요. 랜드마크가 세워질 지역에 투자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여기 써놓은 거 한번 보세요. 상암 DMC는 DMC가 이미 들어와 있죠. 랜드마크가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랐겠죠. 자, 잠실은요. 롯데 들어왔잖아요. 제롯데. 랜드마크. 그리고 강남은요. 강남은 지금 뭐야? 강남은 한전부지를 현대차에서 개발을 하죠. 랜드마크가 들어올 거고요. 용산은 지금 이게 들어올 게 국제업무지구죠. 국제업무지구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요번에 발표한 국제업무지구 개발입니다. 그래서 랜드마크가 들어오게 되면 주변 상권이나 환경 다 바뀝니다. 용산에 가보면은 상당히 그 비좁고 낡고 허름한 그런 집들도 많고요. 골목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판단해야 됩니다. 예측을 하고. 이게 바로 앞으로 랜드마크가 들어올 용산의 모습을 미리미리 우리는 그려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변화의 폭이 가격의 크기를 결정한다. 변화가 크게 생기게 되면은 가격도 많이 오르고요. 변화가 작게 생기면 가격은 작게 오른다. 이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드렸죠. 자, 우리가 강남 개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강남 논밭이었습니다. 자, 그런 곳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누구나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런 최고의 지역이 됐지만 예전에는 논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의 폭이 엄청나게 컸던 거죠. 강남이. 그래서 강남 집값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전환점을 지금 또 맞는 겁니다. 이거 2018년도 나온 기사인데요. 2018년도에 다시 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용산 여의도로 통으로 뭐 개발을 하겠다. 2018년도에 집값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그 오른 게 그 서울시장이 그 얘기를 괜히 용산 개발한다고 발표해서 오른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다. 나 때문에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오른 게 아니다.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고리를 싹 내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서울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용산은요, 다른 지역들,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지역들은요, 조금 전에 보신 이런 지역들은 전부 다 랜드마크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랜드마크만 들어오는 그런 업무, 일자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지만 이 용산은요, 주거와 업무 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거와 업무 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변화가 무지무지하게 앞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부동산의 가치는 환경 가치라는 얘기를 제가 한 10년 동안 내리 얘기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한강변의 조망권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몇 억씩 차이가 나는 단지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조망권의 가치인데, 근데 이 녹지 조망권의 가치가 크냐 아니면 강 조망권의 가치가 크냐라는 건데, 현재는 강 조망권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우리의 소득이 4만 불이 넘어서 5만 불 이렇게 가게 되면요, 그때는 역전이 될 겁니다. 그때는 이 녹지 조망권이 강 조망권보다 훨씬 커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나 많은 사람들이 민족공원 얘기를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용산에 투자한다는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용산 투자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를 투자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됩니다. 아, 용산에 그러면 아파트를 사볼까? 그렇지만 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다 올랐죠. 올랐어요. 용산은요, 좀 특이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아파트 용산 전체 면적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소폭 작다는 겁니다. 소폭이라는 거예요. 작아.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전통의 부천이라고 하는 동부 이천동이라든지, 그리고 서부 이천동이 조금, 제일 많은 게 지금 이 용산역 건너편에 우리 한강로라고 하는 그 한강로 쪽에 새롭게 단장이 되면서 그쪽에 개발들이 진행이 되면서 새 아파트들이 막 등장을 한 거죠. 용산역 가보면 지금 비가 번쩍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용산역인가? 옛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비가 번쩍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고, 거기는 어떤 변화의 소지가 없잖아요. 변화가 생길 곳은 어디냐면은 전부 다 용산은 대부분이 단독주택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밀집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낙후된 곳. 그런 곳에
이런 단독주택 빌라가 밀집 지역이 나중에 아파트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즉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이 낙후된 지역의 개발 호재, 재개발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용산이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보통 지금 한남 뉴타운, 용산의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 4억 할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4억 할 때 있었어요. 4억. 2013년도에. 지금은 12억, 13억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우리가 앞으로 바뀔 걸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재개발 투자입니다. 용산 개발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 한번 보자고요. 2006년도에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하면서 진행을 했던 용산 개발 계획은요. 용산 정비창 부지, 이게 이제 국제무지가 들어오는, 지금 놀고 있는 공터입니다. 빈 땅이에요. 그 노른자의 땅을 여태까지 빈 땅으로 남겨놓은 거죠. 2006년도에 정비창 부지에, 이때는 시장이 틀리죠.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어요. 최대 규모의 상업시설 플러스 업무시설 플러스 고급 주택, 이렇게 넣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용적률도 좀 높여가지고 100층 이상 되는 그런 건물, 랜드마크 건물을 여기다 넣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경기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이제 그게 무산이 되면서 시장이 더 바뀌면서 2020년도에 그 계획이 지금 5월 달에 며칠 전에 나왔죠. 그래서 용산 정비창 부지에 8천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나왔어요. 주택 공급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주택 공급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똑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업무시설, 상업시설. 집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8천 가구. 어마어마한 가구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자, 면적 51만 제곱미터. 근데 여기에 지금 주거를 30%를 넣겠다는 거예요. 8천 가구라는 게 여기 30%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업 업무 시설을 70%를 넣겠다는 거예요. 70%. 상업 업무 시설 70%. 요거는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공공 분양이 5,600가구, 공공 임대가 2,400가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공 임대가 지금보다 처음에 계획했던 건 절반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 배가 늘은 거예요. 한 1200세대에서 2400세대로 배가 늘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말에 구역 지정을 하고 2023년 말에 입주자 모집하겠다. 이거는 야심차게 계획을 내놨지만 과연 이렇게 빨리 실행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용산 계획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론은 뭐냐면은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은 과거보다 이 업무시설, 상업시설이 축소가 된 거예요. 과거보다 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좀 임대주택도 많이 들어오고 주택 공급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요, 이 70% 상업 업무시설을 넣는데 오히려 예전에 보다 지금 축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축소된 이상으로 용적률을 놀려줄 거예요. 용적률을. 그래서 일본의 롯본기일스 같이 용적률을 1000% 넘게 약 1100% 가까이 주든지 이렇게 용적률을 줘서 초고층 랜드마크가 오히려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커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용적률을 높이 상향시켜서 거기다 랜드마크를 짓는다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반대할 거예요. 임대아파트 넣는다고. 지금 국토부랑 서울시랑 지금 관계가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임대를 더 넣으라 그러는 걸 어거지로 지금 해서 합의를 봤다고 하는 게 지금 그 8천 가구거든요. 이 주택 공급이.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용적률을 상향시켜 줄 수 있는 조건이요. 임대를 넣는 조건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은 명분이 생긴 거죠, 이제. 용적률을 높여서 고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겠다는 게 지금 이 서울시장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늘 말씀드리는 게 용산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국제업무지구에 배후 주거 지역을 찾으세요. 이 원효로 용문동, 효창동, 서계동, 청파동, 후암동. 자, 이렇게 많은 이 단독주택 밀집 지역들이 있습니다. 빌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 그렇죠? 다들 아시죠? 너무도 다들 아시더라고요. 많이 다니셔가지고. 자, 이렇다면은 여기에서 국제업무지구의 배후 주거 지역이 어디가 될까요? 이거는 그냥 지도만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투자 금액은 그럼 빌라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은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2억에서 한 2억 5천 사이면은 투자할 수 있어요. 이건 전세를 끼고 산다는 전제 조건 하에 2억에서 2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재개발에 관심이 있고 재개발 지역에 뭔가 투자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용산을 주목하시고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배후 주거지역에 투자를 하십시오. 반드시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층 랜드마크 건물이 올라가는데 바로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이 낡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로 있으면은 이게 거기에 이제 기업들, 외국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가만 놔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때도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낙후돼서 이렇게 눈에 딱 띄네. 그러니까 거기를 같이 개발해야 되겠구나 해서 개발 계획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럼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임대나 뭐 이런 주택이 많이 들어온다고 실망할 거 없다. 왜냐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용적률은 당연히 상향해서 초고층 랜드마크가 들어올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오늘 옥석을 고르는 안목을 키우자. 항상 부동산은 옥과 석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싸다고 가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비싸더라도 오를 수 있는 곳, 오를 만한 곳에 가서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내는 거지. 싸다는 이유로 인해서 오르지 않는 곳에 가서 있으면은 나중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부동산 투자는 투자했다가 이익이 나면 다시 빠져나올 그런 시기를, 타이밍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저 옥석을 가리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